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그 다음에 그 성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리절트인데, 퍼포먼스와 리절트를 말하는 거예요. 성과와 결과는. 퍼포먼스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고, 리절트는 그 결과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성과는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 처음 시작부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과와 결과.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윤리도덕적인 문제. 이 문제가 다 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은 확연히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IQ가 아닌 그냥 지능으로만 따지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의 지능이 훨씬 더 풍부하죠. 지능이 높다고 그러지 않고 제가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지능은 높은 거 낮고 이게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능은 풍부한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 빈약한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성과와 결과를 나타내는 한 축이 있죠. 그러니까 2차원이죠. 그러니까 한 축은 유능함과 무능함을 나타내고, 이 Y축, X축, 그러니까 그 가로축은 유능함과 무능함, 세로축은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하는 그 차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매트릭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능한 사람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무능한 사람은 결과를 못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유능하니까 성과와 결과가 좋았겠죠. 그래,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하는 문제도 모든 사람이 볼 때도 다 윤리적으로 했어. 다른 사람은 해코지 하나도 한 게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없고 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모든 것을 다 했어. 그게 윤리적이죠. 근데 비윤리적인은 다 숨어서 뒷구녕으로 자기들끼리 무슨 쑥닥공론 해가지고 뭔가를 해. 지기현처럼. 어?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검찰총장 하는 놈 누구죠? 심우정처럼. 그 다 비윤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능하면서도 윤리적인 게 있을 수 있죠. 누구겠어요, 여러분? 정치인 중에. 정치인만 봅시다. 그건 이재명이죠. 내가 그래서 이재명을 천재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무능해요. 그런데 윤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항상 말하는 문재인이죠. 문재인은 내 사례에 많이 나와요. 이 사람 무능한데 윤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남은 한테 해코지하거나 거짓말해서 뭐 등쳐먹거나 이런 일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치인이 무능하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권력의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무능하다는 것은, 그것은 형법상의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궁극에 가서는 역사적, 국민적, 정치적 지탄을 받을 일이죠.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 정치적 죄죠. 그건 칼 야스퍼스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정치적 죄가가 크다는 거예요. 무능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무능한지 무능하지 않은지를 미리미리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문재인은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능한데 비윤리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나 전두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사기꾼들이죠. 전두환은 포악한 사람이고, 무능한데 비윤리적이까지, 무능하면서도 비윤리적이기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윤석열이죠. 박근혜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요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말고 또 있죠. 뭐 여기도 추미애 넣을 수도 있고 송영길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다 여기에 유능하죠. 유능한, 이제 새로 22대 국회에 들어온 새로운 뭐 박선원이나 그 또 누구죠?
이런 사람들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대단히 윤리적이면서도 유능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새로 넣은 분들에 대해서 영양 진단을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분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유능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그 지능 지수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다는 거예요. 풍부하다는 거예요. 풍부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지능이 뭐길래 당신은 그러냐? 지능이 뭐냐? 지능이 바로 뭐냐? 지능이란 삶의 일상에서 의미를 찾거나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총체. 자, 지능이 뭐라고 그랬어? 의미를 찾아내거나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란 말이야. 그게 지능이라고. 이해하셨나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찾거나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지능이에요. 지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두뇌에서 나타나요. 전전두엽에서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해요. 뇌과학자들이. 어쨌든 그것이 망가지면 꽝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망가지면 이제 치매가 걸리는 거고 기억도 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알츠하이머병인가 뭐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결국 뇌의 작용이 우리의 지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뭐냐?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뭐냐? 그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하는 능력이죠. 이거 왜 그러지? 아니 이게 원인이 뭐야? 이런 사태가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원인은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돼서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죠. 에릭 캔델 같은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그 실험을 하면서 결국은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서 인류 최초로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대단하죠. 그 끈기.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파고듭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아, 여기에 원인이 있었구나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죠. 아, 이거였어.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고 질문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 결과나 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리고 통찰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학습 능력을 길러내기도 합니다. 학습 능력은 약간 길러낸다기보다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잘 생기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경야독하면서 책을 보는 것은 이건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책 속에. 좋은 책일수록. 그러니까 그 책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저자와 대화하면서 아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 인식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거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의미를 구성한다고 하죠.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인식과 반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인식과 반성의 핵심은 아삭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삭스라고. 아삭스. 잊지 마세요. 아삭스. 이 아삭스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할 말인데 anger, 분노죠. sadness, 슬픔, anxiety, 불안, 공포 그런 거죠. guilt, 죄책감, shame, 수치심. 언젠가 제가 이걸 예전 강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아삭스가 인간의 행동과 의식을 충동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분노하는가?
내가 왜 짜증내는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야죠. 여러분은 왜 화를 냅니까? 댓글 쓰는 사람 보면 내가 도대체 왜 이재명하고 그 김어준을 같이 천재라고 비교하고 있냐고 나한테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 분노하죠? 뭐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 내가 분노할 때 내가 왜 분노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는데 이재명을 그 김어준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김어준이 미운 건가? 아니면 가끔 그 이재명을 돕지 않고 딴 짓을 하니까 요 녀석이 아주 그 밉살머리 싫어서 그런가? 왜 그런 거지? 자기 자신을 들었다 보고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분노하는가? 아니면 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부패에 내가 분노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가 없이는 인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분노하는지를 스스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은 모르죠. 왜 그러는지. 내가 여러분들이 댓글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러지? 근데 이유가 별로 시답지 않은 이유야. 그런데 분노해. 그러니까 막 비난해, 나를 또. 막 비난하고 이 되도 않는 개소리 한다고 쓰는 사람도 있어. 좀 심하면 내가 차단해. 지워버리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 왜 자기가 분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기가 분노했으면 왜 분노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분노하는구나. 분노하는 것이 타당하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불의 앞에 분노하는 거죠. 그것은 타당한 분노고 올바른 분노고 우리 사회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분노죠. 그런데 김어준하고 이재명하고 왜 같이 비교하냐. 이런 거에 분노한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저거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런 사람들은 풍부한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능이 빈곤한 상태에 있어요. 이게 풍부한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포용합니다. 예.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폐악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등쳐먹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분노가 자기의 정신 상태를 점점 빈곤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심하면 내가 차단하죠. 그러니까 왜 분노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내가 주식 투자해서 이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제 손실을 봤어.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 저 친구를 떨궈 버리고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가고 저 친구가 들어가서 내가 지금 슬퍼하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자기 그 슬픔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 보고 굶주리고 사는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애간장이 탄다. 슬프다. 그런 감정인지 왜 슬픈지 슬픔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죠. 아시겠죠?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내가 예전에는 상당히 내 삶에 불안이 있었어요. 우선 첫째, 이러다가 밥 세 끼를 못 먹는 날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 왜냐하면 가난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독일에 가서 유학하는 기중에 계속 스트레스 속에 쌓였잖아.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 내가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제대로 논문을 써서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낭인이 될 거 아니야? 한국 내에서 정해준 기간은 5년인데 그 5년 내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조금 불상사가 있으면 한 1년 정도 6년까지 허락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5년까지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했죠. 그냥 끊임없이 그 불안을 사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건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내가 몸에 병도 나고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내와 같이 사는데 혹시 나중에 밥 세 끼를 제대로 못 먹거나 아니면 노숙자가 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가 하고 봤더니 그럴 염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은퇴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밥 세 끼를 못 먹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 그냥 넉넉하게 은퇴를 선언하고 더 이상 내 몸을 학대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지금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왜 불안한지의 그 원인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아삭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죄책감. 나는 왜 죄책감을 느끼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왜 죄책감이 있는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 이 빈곤한 지능 때문에요. 지능이 작동하지 않아. 이 뇌에서 자기가 뭔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문제죠. 서양 사람들은 대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은 좀 다른 거예요. 죄책감은 내가 스스로 반성했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는 죄책감을 갖죠. 서양 사람들은 대개 죄책감을 갖어요. 우리도 물론 죄책감을 갖기는 하죠. 근데 우리는 주로 수치심을 갖죠. 부끄러워해요. 왜 나는 부끄러워하는가? 동양 사람들은 되게 부끄러움을 갖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중국 여행하다 보면 그냥 빤스바람에 난임굿바람에 길거리에서 밥 먹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다 뚫려 있고. 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러지?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탈님, 네. 전 여기저기 유튜브 방송, 매블쇼, 오마이뉴스, 뉴스 영상 등을 보면 꼭 최동석 박사님 초대해야 한다. 아니면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등 댓글을 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영상에는 최동석 박사님과 대담하면 된다고 댓글을 달았고요. 스픽스 나온 거 보고 저의 활동의 성과를 보는 듯하여 혼자 기분이 좋았답니다. 네,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그 간곡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에 최동석을 불러서 하라는 전계환 대표님의 얘기를 제가 듣고 저한테 제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저거 이렇게 어렵게 찾아가지고 전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고를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해야죠 이제. 이영재님, 김어준이 천재라면 사리사욕보다 공익을 위해 방송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나는 김어준이 공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방송할 수가 없죠. 지금 극우 유튜버들 하는 거를 내가 그 사람들은 뭘 하길래 그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떠들면서 그거 슈퍼챗 하고 그 후원금 받고 걷고 그러는 일에만 열중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적어도 김어준은 공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렇게 옷을 벗고 그랬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오늘날에도 그러고 있으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중국 가다 보면. 예. 맞아요. 네, 이호석 선생님, 예, 천재는 언제나 공적이진 않아요. 네,
근데 공적인 일에 들어온 천재들도 있고 사생활의 천재들도 있고 그러니까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은 반반이라고 봐야죠. 한편으로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공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천재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 주변에 천재가 늘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반성하고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내서 자기 스스로를 수정해 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풍부한 지능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능에서 나온 거거든. 이게 다 뇌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풍부한 지능이 없으면 짜증나는 거야. 아, 왜 김어준하고 저기 이재명하고는 서로 게임이 안 되는데 왜 그거 갖다 들러붙어서 거기 같이 비교하느냐. 난 비교한 적이 없어요. 천재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들 비교한다. 이재명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멀리 떨어져서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희망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다음에 김어준도 똑같이 내가 잘못을 지적하잖아. 그러니까 김어준은 이런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천재인데 잘못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지적하는 거야. 내가 김어준을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나는 누구를 싫어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러는 일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김건희처럼 매사가 거짓말, 매사가 포악질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미움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감정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나는 가급적이면 풍부한 지능을 갖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나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인식과 반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문명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그냥 안고 죽을 게 아니라 뭔가를 좀 하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야? 내 삶의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내 능력, 다시 말해 풍부한 지능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나의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아삭스를 잘 검토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풍부한 지능을 갖춘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댓글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풍부한 지능을 갖지 못하고 그냥 아주 그렇게 이 송곳처럼 뾰족한 지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내가 어떤 분이 내가 트럼프를 굉장히 안 좋게 말하잖아요. 그죠? 트럼프를 안 좋게 말했더니 트럼프를 왜 욕하냐고 그러면서 댓글을 막 쓰고 결국은 나를 막 욕하더라고. 트럼프는 미국판 윤석열이라고 내가 쓰고 전 난리 했더니 그분이 결국은 막 나를 비난하면서 막 말끝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지능은 IQ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애들은 지능이 완전히 부족한 애들이야. 지능이 아주 빈곤해서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의미 없는 인생.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살지도 않는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나는 너무 놀라워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브롭스키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이전에 찾아보면 영재가 뭐다, 천재가 뭐다 그런 얘기도 있고 다브롭스키 폴란드 출신의 발달심리학자가 만든 다브롭스키에 관한 이야기도 써놓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이 지능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어준도 얼마든지 한 부족한 인간으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고, 근데 누구를 해코지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근데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데 모르는 줄 몰라.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주진우 같은 놈들을 끼고 노는 거지 지금. 주진우는 더 빈약한 지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있는 것처럼 뭐 있어빌리티만 만들고 있는 거지. 뭐 제대로 취재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김어준 내 가서 삐대고 거기서 뭐 저기 벌어먹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이 지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정의를 내린 거지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와서. 특히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또 뭐냐. 이거와 관련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